행복은 참으로 얄궂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완벽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발밑에 집안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곤 하니까 말이다. 결혼 3년 차, 나는 우리 부부 사이가 누구보다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내 지수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아침이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찌개 냄새가 풍겼고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순진했다. 아니, 바보 같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정성스레 내 입에 넣어준 계란말이 한 점이 그녀가 어젯밤 누군가와 은밀하게 주고받았을 메시지의 대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오늘따라 당신 표정이 너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수가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눈동자에는 일말의 거짓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아침을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행복해서 그래.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순진한 믿음이 훗날 나를 얼마나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지 그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출근길. 나는 평소처럼 활기차게 회사로 향했다. 우리 회사의 김 부장은 평소 인자한 성품과 철저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다. 회식 때마다 부부 금실을 강조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역설하던 그였기에 나는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탕비실에서 마주친 김 부장은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내 어깨를 다독였다. 최 대리, 요즘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 아내분이랑은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는 꼭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줘. 부부 사이는 정성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 말에 감동하며 넙죽 인사를 건넸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더니 평소의 인자한 표정 뒤로 아주 찰나에 미묘하고도 탐욕스러운 미소를 스쳤다. 나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은 오직 다시금 온화하게 변하는 그의 가식적인 얼굴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나는 급한 서류를 전달하러 김 부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수야, 이따 저녁에 봐. 남편은 회식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주 오랫동안 못 본 것처럼 뜨겁게 보내자고.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소리만이 가득 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수? 지수라는 이름이 우리 회사 부장님의 입에서 왜 나오는 거지? 내 아내를 지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인데 그가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헛것을 들은 걸까? 동명이인일 거야. 세상에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다시 뒤로 물러섰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가 통화하는 상대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부장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침마다 들었던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와 겹쳐져 나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몇 초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김 부장이 의자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야? 거기 누가 서 있는 건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마치 제 몸의 일부라도 되는 양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는 잠깐 편의점에 나갈 때도 아내의 손끝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내가 요즘 업무가 바빠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생각했다. 순진하게도 내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이었다. 퇴근이 늦어진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혼자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내를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이라도 준비했을 나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허전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의 기계적인 알림음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여보, 왔어? 내가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자 아내는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평소의 다정한 미소 대신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던지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회식 끝나고 이제 왔어. 부장님이 갑자기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면서 다들 모이라고 하더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내의 입에서 나온 부장님이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다. 우리 회사의 직장 상사이기도 한 김 부장. 그는 평소 회사에서도 사원들에게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비위 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아내를 붙잡아 둔 걸까? 아내의 향수 냄새와 섞여 묘하게 낯선 술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고생했네. 씻고 와. 내가 따뜻한 차라도 끓여줄게.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욕실 문을 닫았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 쪽으로 눈길이 갔다. 닫힌 가방 사이로 휴대폰 액정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홀린 듯이 가방 쪽으로 다가갔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없이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은 우리 둘만 따로 봐. 아무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둘만 따로 봐라는 문구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내의 이중생활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믿기만 했던 걸까?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가방 속으로 밀어넣고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섰다. 여보, 왜 안 자고 거기 서 있어? 욕실에서 나온 아내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나를 향해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보는 듯 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너무 떨리고 있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데 부장님이랑 오늘 급한 일이라도 있었어? 내 질문에 아내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다. 아내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미건조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을 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순진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그녀가 뱉어내는 거짓말들을 묵묵히 삼켰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거리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오히려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았어. 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기한을 앞당기겠다고 해서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직장 상사인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나타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반찬을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몸 상하면 내가 속상하잖아. 힘들면 부장님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조금 쉬엄쉬엄 해. 그 입에서 나온 부장님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자는 회사에서 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애처가인 척, 도덕을 강조하는 위선적인 인간이었다. 점심시간마다 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정의 평화가 곧 업무의 능률이다. 그런 입으로 내 아내를 품고 있었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젓가락을 꽉 쥐어 그 떨림을 감췄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는 팀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 밤 11시, 장소 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1시. 아내는 보통 10시 반이면 잠자리에 든다. 늘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잠금 비밀번호는 예전과 그대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그녀는 여전히 그 숫자를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최근 통화 기록이었다. 삭제된 기록들 사이로 방금 전 통화한 흔적이 선명했다. 메시지 앱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려던 찰나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내려놓고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습기를 머금은 아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내게 다가왔다. 여보, 나 먼저 씻고 나왔으니까 당신도 씻고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멍해 있어? 아내는 내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를 지나 그녀가 방금 두고 온 핸드폰으로 향했다. 만약 오늘 밤 아내가 그를 만나러 나가는 모습을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그때 나는 과연 무너져 내릴까? 아니면 이 연극을 끝내버릴까? 그녀가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며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아내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옷장을 뒤지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 밤 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뒤를 쫓아 그 위선적인 인간의 품 안에서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10시 45분. 아내가 침대에 누워 나를 향해 불을 끄라고 말했다. 나는 먼저 자, 거실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 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비치는 내 얼굴은 낯설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몰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과연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 아니, 그자는 대체 어디서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아내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내 일상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곳에 찍힌 장소는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곽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우리 부부는 지난 몇 달간 그쪽 근처에는 얼씬도 한 적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내는 평소처럼 싱긋 웃으며 퇴근한 나를 맞이했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일수록 내 안의 의심은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데. 아내가 다정하게 내 뺨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그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이 왜 이토록 서늘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는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너무나 순진해 보였다. 아내를 100% 신뢰하며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실이라 믿었던 바보 같은 남자. 그날 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스마트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보안 패턴은 여전히 견고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일까? 잠결에 폰을 확인하려던 아내가 무심코 화면을 켜둔 채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최근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곳엔 그저 흔한 광고 메시지와 친구들과의 단톡방뿐이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려던 찰나 차단 목록이 눈에 들어왔다. 차단 목록 상단에는 내 직장 상사인 김 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우리 아내의 폰에 팀장이 차단되어 있는 거지? 억지로 차단을 해제하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일 호텔 702호야. 알지? 당연하죠. 남편은 출장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손에서 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아내의 비웃음 섞인 말투가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나를 보며 늘 인자한 미소를 짓던 김 팀장과 집에서 내 아침을 챙겨주던 아내의 얼굴이 겹쳐지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가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며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다급히 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이불을 덮어쓰고 죽은 듯이 누웠다. 문이 열리고 아내의 발소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여보, 내일은 당신이 정말 바쁜 날이니까 일찍 나가야겠지? 내가 도시락 싸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소름이 돋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을 느꼈다. 내일 내가 출장을 간다고 믿고 있는 그녀와 팀장이 만날 그 호텔로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녀의 그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려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내는 설레는 표정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내가 어제 숨겨두었던 영수증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가 잠시 냉장고를 열러간 사이 그녀의 폰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준비 다 됐어? 12시까지 와. 보낸 사람은 김 팀장.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가왔다. 그녀가 내 폰을 향해 손을 뻗어 시간을 확인하려는 찰나 나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묻고 싶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냐고. 그런데 그때 거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 아침에 올 사람이 없는데?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폰을 떨어뜨렸고 현관 인터폰 화면에는 김 팀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그것도 아침 일찍.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그날 밤 아내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짧은 진동 소리는 내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은 마치 폭탄처럼 위태롭게 액정을 깜빡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야근과 이유 모를 외출,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안의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놓은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우리 회사 본부장이자 내가 그토록 존경하며 따랐던 직장 상사 박상무였다. 메시지 내용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남편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 당신이 안쓰러워. 이번 주말 그 사람 출장 가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저번에 예약해둔 호텔로 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내가 말했던 친구들과의 여행이 사실은 박상무와의 미래였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밖에서 들리는 샤워기 물소리가 마치 내 신경을 갉아먹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순진하게도 나는 아내가 정말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줄만 알았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긋나긋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피곤해서. 아내는 의심 없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연기할 수 있는 걸까?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저 여자가 낮에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였을 거라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모시던 상무가 내 아내의 정부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코미디가 있을까?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출근길, 나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박상무를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아. 이번 주말엔 좀 푹 쉬어야지.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그 가식적인 미소에 속이 뒤집혔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내 주먹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지고 있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간 뒤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복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퇴근 무렵 아내에게서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왔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던 거 알지? 조심히 잘 다녀올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런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장을 이어갔다. 이번 주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박상무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네.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끄고 벽에 기대어 섰다. 내 메시지를 확인한 아내와 박상무의 반응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나는 짐을 챙겨 그들이 예약한 호텔 주소로 향하기 시작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단호했다. 과연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내 넥타이를 풀어주었지만 그 손길 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향기는 평소 그녀가 뿌리던 달콤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묵직하고 아주 익숙한,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맡던 그 남자의 스킨 냄새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들려오는 탁탁 소리가 마치 내 신경을 갉아먹는 듯 했다.
나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확인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온 메신저 알림은 꺼져 있었지만 이미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 남자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왔었다는 정황, 어제 발견했던 영수증, 그리고 아내의 수상한 외출. 모든 퍼즐 조각이 비릿한 형상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했다. 그 순수한 눈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내가 의심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죄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빴어. 당신은 오늘 하루 어땠어? 나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 뭐 별거 없지.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쇼핑 좀 했어.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백화점에서 예쁜 셔츠를 하나 봤는데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나는 그 온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어제 내가 몰래 확인했던 그 비싼 레스토랑의 카드 영수증. 그리고 그 남자가 보냈던 기묘한 이모티콘. 모든 것이 그녀의 말과 정반대라는 것을.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옷감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 셔츠 정말 예쁘겠다. 내일 꼭 같이 가보자. 나의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부부처럼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판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그것은 내가 매일같이 회사에서 대면하던 그 위선적인 상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혹은 조롱.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보았다. 아내가 방금 전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며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온 것이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발신자는 김 부장.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상사였다. 오늘 밤 그 사람이 잠들면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내의 이중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다시 거실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평소의 순진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내 손 안에는 이미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파편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모른 척 연극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짜 같은 평화를 지금 당장 깨부술 것인가.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거실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왜 불을 끄고 그래? 나는 대답 대신 그녀가 가장 아끼던 장식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집어들어 천천히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내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 응시하고 있다고 믿었다.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억지 웃음이 아닌 서늘한 웃음을.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는 모양이지? 그날 밤 나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평소라면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휴대폰 근처에도 가지 않았겠지만 지난 몇 주간 느꼈던 묘한 위화감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화면 잠금 패턴은 의외로 간단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그 번호를 누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메시지 창을 열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내 직장 상사, 부장님이었다. 오늘 밤 그곳에서 봐.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지? 같은 노골적인 대화들이 일주일치도 넘게 쌓여 있었다. 아내의 이름으로 보낸 답장들은 더 가관이었다. 우리 자기, 회사에선 얼굴 보기 힘들어서 어떡해. 빨리 보고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순진하게 믿고 따랐던, 그래서 매일 저녁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레 떠들었던 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부장님에게 우리 아내가 이번 주말에 정말 예쁜 옷을 샀는데 부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을 때 그들은 뒤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화장실에서 흘러나왔다. 평소라면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겠지만 지금은 마치 나를 조여오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죽였다.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다 그만 실수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아내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지금 내 귀에는 그 다정함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냥 물 마시러 나왔다가 휴대폰이 떨어져 있길래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고 떨린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가 내 손에 든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싸늘하게 물었다. 잠금 화면은 왜 풀려 있어? 설마 내 거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는 쓴 침만 넘어갔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폭풍이 내 마음을 핥히었다. 아내는 서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그리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봤구나. 다 봤어? 아내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처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차가운 벽이 닿았다. 아내가 내 턱을 잡아올리며 낮게 속삭였다. 이런, 어쩌지? 너는 절대 알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퇴근한 나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음식들이 마치 독을 품은 것처럼 보였다. 지난 며칠간 내 머릿속을 맴돌던 의심의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형체를 이루어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나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그 위선적인 상사와 나눴을 은밀한 대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유했을 비밀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국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숟가락을 꽉 쥔 채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아. 사실이었다. 나는 당장 내일
그 상사의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다는 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비굴하게도 나는 그를 믿고 따랐던 지난 시간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는 나를 비웃으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내 가정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침실로 들어와 불을 껐다.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힐끔 보았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행동이지만 이제 내게 도덕이나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잠금화면 너머로 알림 하나가 깜빡였다. 발신자는 김 부장, 내 직장 상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고 눈을 감았다. 침대 매트리스가 움푹 패며 아내가 곁에 눕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 내 팔에 닿았다. 그녀는 잠든 척하는 나를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여보, 내일 밤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한 병 딸까? 할 말이 있거든.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애틋해서 마치 우리가 아무 일도 없던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의도를 나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은 그 상사와의 관계가 들통나기 직전임을 말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내일 밤 그녀가 꺼내놓을 할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의 열쇠일까? 아니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최후의 통첩일까?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계획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과연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눈을 뜬 채로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밤을 견뎌야 했다. 그러다 문득 아내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짧은 진동과 함께 빛을 내뿜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시선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화면에는 상사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준비됐어? 내일이 마지막이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지막?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말인가? 내 삶인가? 아니면 이 기만적인 결혼 생활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황급히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눈을 뜨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기괴할 정도로 느리게 열리며 입을 떼려는 바로 그때였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노트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아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직장 상사와의 은밀하고도 추잡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선을 넘은 지 오래였고 나를 비웃으며 주고받았던 조롱 섞인 메시지들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나는 순진하게도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정성스럽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바보 같고 처참하게 짓밟힌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기야, 오늘 많이 늦었지? 저녁은 먹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오늘 정말 회사에 있었던 거 맞아?
아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회사에 있었지. 갑자기 왜 그래? 정말 이상하게.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훌륭했다. 나는 뒤에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식탁 위로 툭 소리나게 올렸다. 화면에는 상간남과 오늘 오후 5시에 주고받은 구체적인 호텔 장소와 시간이 적힌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의 모습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래, 다 봤네. 그래서 뭐? 당신이 이런 거 알아내면 뭐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은커녕 나를 향한 경멸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간의 이중성이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우리 사이에 그동안의 세월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 같은 무능하고 순진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녀는 미련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나는 문득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와 오늘 오전 직장 상사의 아내를 만나 넘겨주었던 서류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나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끝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지금 나가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상사의 인생도 당신의 사회적 평판도 모두 오늘로 끝날 거야. 아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둘 사이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아내가 문고리를 잡은 채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과연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